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로 인양반이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52개국 글로벌 금융 인프라는 대놓고 구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기능 자체가 장애 및 불공평하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랜만에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맞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달러 경제, 전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주목구구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금융 시스템, 지금 전통 금융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파산 자체도 결국 정책 위반,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금융 위기,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결정이 아닌 데이터가 데이터에게 명령을 하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결정이 되는, 충분히 지금까지는 금융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시스템들이 구식이다, 기능장애다, 그리고 매우 불공평하다. 지금 시대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은 불공정한 걸 보지 못한다. 공정하지 않는 거에 가장 예민하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정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과할 정도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뿌리고 다닌다. 그거는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금융기관들에게 신뢰를 요구를 한다. 좀 과할 정도로 테스팅을 하죠. 탈중앙화 금융은 그래서 이곳저곳 여러 곳들의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력된 나의 데이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처리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며칠간 걸렸던 대출 심사가 3초, 5초, 1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금융기관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일처리를 하는 그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과할 정도로 수수료가 많이 지불이 됐죠. 그런 비용들도 사라지게 되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은 금융기관, 그에 따르는 인원 감축,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코인베이스가 전통 금융회사들이 사라지고 결국 그곳에서 모든 금융 시스템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금융, 탈중앙화 금융은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불공정과 불공평을 해결해주는 도구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보니까 하드월렛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드월렛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저의 개인적 생각을 피력을 했었죠. 불안하다, 전쟁이 날 것 같다, 누군가 업비트를 해킹할 것 같다, 빗썸을 해킹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하드월렛에 저장을 하겠다고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것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배가 되신 분들은 그 사용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업비트가 무너지면 코인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업비트가 해킹당할 위험이 별로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은 해외 거래소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냐라고 판단들을 하지만 IT 강국, 금융 강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안력이 탁월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메타마스크 지갑, 하드월렛 지갑 사용하지 마시고 업비트에 그냥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시장의 상황들, 시장의 가격 변동이 이렇게 심한데 오히려 시장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월렛 지갑 말들이 많죠. 업그레이드를 요구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월렛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드월렛은 삐삐도 아니고 삐삐 전 단계가 뭐였죠? 무선 전화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소비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그냥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인류에게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냐의 차이인데,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면 삼성과 애플이 그냥 있을까요? 지금 그들 또한 제 생각에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준비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나. 그런 다음 이제 스마트폰 안에 암호화폐 지갑은 금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삼성이든 애플이든. 그런데 그들이 이 시장을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뭔가 하드월렛 회사를 찍는 데이터,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요구 조건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그 배후에는 삼성과 애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월렛 지갑이 사라져야,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만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돈 1억 가진 놈이 10,000원 갖고 있는 놈 돈을 뺏으려는 움직임이죠.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하드월렛 지갑은 정말 낙후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업비트에 두셔라, 빗썸에 두셔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하나 둘씩 하드월렛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 전통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구식이다,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넷 앨런 ISO 20022까지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인가요? ISO 20021을 일찌감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버전은 결국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 금융 파트너들,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금융을 논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되는 회사가 리플, 그리고 그 에스크로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월렛 지갑 말고 차라리 쉬움 지갑, XUMM 지갑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챗 GPT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 펜타곤이 불타고 있다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사진 한 장, 순식간에 주가는 폭락을 했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책무는 데이터의 안전성, 그리고 위변조 되지 않은 데이터의 존중이 가장 인류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사진을 합성을 해서 노출을 시켰겠지만 원천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노출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사진들이 업로딩이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챗 GPT를 통해서 또 한번 인류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렸던 그런 글들, 사진들, 영상들,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아무런 제약도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끌어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안에 들어온 모든 데이터들은 NFT화가 될 거다. 그리고 챗 GPT 또한 일단은 그 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챗 GPT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만 노출시키게 되는 그런 필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챗 GPT에게 데이터 정보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챗 GPT 사용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식의 데이터가 결국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이 펜타곤이 불타고 있는 사진, 참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돈이 중요한가요,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곧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라니뇨 현상에 의한 기온 상승, 기후위기, 홍수, 산불 심각하죠. 걱정거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참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거리들이 돈으로 해결이 됐지만 갈수록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계속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 1944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브레튼 우즈 협정,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현제도 폐지. 그런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1944년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전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만든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구조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공평을 선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정확한 걸 요구하고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 시스템이 계속 쓰여지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기관들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써놨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 시스템은 강국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지만 특히 피해를 보는 곳들이 있죠. 개발도상국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이거는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탄소 배출이 낮은 국가들이 오히려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건들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항상 강자는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나마 잘 유지를 하지만 항상 피해를 보는 곳들은 약국, 힘이 없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는 소시민들. 결국 사람들은 불공정한 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가고 깨우치고 그런 집단 지형이 생겨서 결국 이 시대에 온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또 이 기사 하나 가지고 꽤 많은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 꽤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 한 분이 말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하락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XRP가 저항에 직면을 했다. 차트 분석 데이터인데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일반적인 하강 채널에서 좀 피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저항에 직면을 했다. 3월 말 0.58달러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 꽤 긴 하락을 했다. 그나마 XRP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꽤 잘 버티고 있죠. 어쨌든 이 데이터를 쓴 분은 꽤 유명한 트레이더 크립토랜드라는 분인데 이분 또한 0.52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0.52달러 XRP 상승을 위한 세기둥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 있죠. 이분 또한 그 세기둥에 대한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피보나치 되돌림 0.786 역사적 XRP 상승을 이루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빨리 와야 되겠죠. 3번 터치를 했고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4번째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최근 영상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결국 XRP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의한 이야기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겠죠. 미국의 지금 문제,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힘, 달러의 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지금 채무 한도 조정 협상이 한 번 더 결렬이 됐다고 제가 살짝 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고, 그 누가 그 금액을 결정하나요? 지금 달러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예를 들자면 요새 아파트 층간소음 굉장히 많죠. 아래층에서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계속 싸움을 한다. 물건을 던지고 있다. 피해를 보는 건 아래층 사람인데, 그리고 아래층에 사시는 분은 그냥 참고 있는데 정작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불이키는 부부가 계속해서 그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슬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탈달러화라는 거죠. 징그럽다, 지겹다, 더 이상
니네들 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자, 어쨌든 미국이 지금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6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냥 어떻게든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을 하면 줍줍하고 이대로 그냥 쭉 쏴버려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직사광선 피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좀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방법은 무분별한 영상 시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제 영상만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철학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영상만 선별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필터링이 되지 않은 인스턴트적 데이터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바로 이 양반이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52개국 글로벌 금융 인프라는 대놓고 구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기능 자체가 장애 및 불공평하다. 오랜만에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맞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달러 경제, 전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금융 시스템. 지금 전통 금융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파산 자체도 결국 정책 위반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금융 위기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결정이 아닌 데이터가 데이터에게 명령을 하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결정이 되는 충분히 지금까지는 금융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시스템들이 구식이다. 기능장애다. 그리고 매우 불공평하다. 지금 시대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은 불공정한 걸 보지 못한다. 공정하지 않는 거에 가장 예민하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정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과할 정도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뿌리고 다닌다. 그거는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금융기관들에게 신뢰를 요구를 한다. 좀 과할 정도로 테스팅을 하죠. 탈중앙화 금융은 그래서 이곳저곳 여러 곳들의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력된 나의 데이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처리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며칠간 걸렸던 대출 심사가 3초, 5초, 1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금융기관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일처리를 하는 그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과할 정도로 수수료가 많이 지불이 됐죠. 그런 비용들도 사라지게 되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은 금융기관, 그에 따르는 인원 감축,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코인베이스가 전통 금융 회사들이 사라지고 결국 그곳에서 모든 금융 시스템을 처리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금융, 탈중앙화 금융은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불공정과 불공평을 해결해주는 도구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보니까 하드월렛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드월렛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저의 개인적 생각을 피력을 했었죠. 불안하다. 전쟁이 날 것 같다. 누군가 업비트를 해킹할 것 같다. 빗썸을 해킹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하드월렛에 저장을 하겠다고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것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배가 되신 분들은 그 사용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업비트가 무너지면 코인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업비트가 해킹당할 위험이 별로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은 해외 거래소가 오히려 안전하지 않냐라고 판단들을 하지만 IT 강국, 금융 강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안력이 탁월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메타마스크 지갑, 하드월렛 지갑 사용하지 마시고 업비트에 그냥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시장의 상황들, 시장의 가격 변동이 이렇게 심한데 오히려 시장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드월렛 지갑 말들이 많죠. 업그레이드를 요구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월렛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드월렛은 삐삐도 아니고 삐삐 전 단계가 뭐였죠? 무선 전화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소비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그냥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인류에게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냐의 차이인데,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면 삼성과 애플이 그냥 있을까요? 지금 그들 또한 제 생각에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준비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나. 그런 다음 이제 스마트폰 안에 암호화폐 지갑은 금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삼성이든 애플이든. 그런데 그들이 이 시장을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뭔가 하드월렛 회사를 찍는 데이터,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요구 조건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그 배후에는 삼성과 애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월렛 지갑이 사라져야,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와야만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돈 1억 가진 놈이 10,000원 갖고 있는 놈 돈을 뺏으려는 움직임이죠.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하드월렛 지갑은 정말 낙후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업비트에 두셔라, 빗썸에 두셔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하나 둘씩 하드월렛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 전통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구식이다,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넷 앨런 ISO 20022까지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인가요? ISO 2001을 일찌감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버전은 결국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 금융 파트너들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 금융을 논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되는 회사가 리플, 그리고 그 에스크로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월렛 지갑 말고 차라리 쉬움 지갑, XUMM 지갑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챗 GPT에 관해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 펜타곤이 불타고 있다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사진 한 장, 순식간에 주가는 폭락을 했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책무는 데이터의 안전성, 그리고 위변조 되지 않은 데이터의 존중이 가장 인류에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사진을 합성을 해서 노출을 시켰겠지만 원천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노출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사진들이 업로딩이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챗 GPT를 통해서 또 한번 인류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렸던 그런 글들, 사진들, 영상들,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아무런 제약도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끌어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안에 들어온 모든 데이터들은 NFT화가 될 거다. 그리고 챗GPT 또한 일단은 그 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챗GPT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만 노출시키게 되는 그런 필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챗GPT에게 데이터 정보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챗GPT 사용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식의 데이터가 결국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이 펜타곤이 불타고 있는 사진, 참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돈이 중요한가요,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곧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 전송된 데이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라니뇨 현상에 의한 기온 상승, 기후위기, 홍수, 산불 심각하죠. 걱정거리가 안 그래도 많은데 참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거리들이 돈으로 해결이 됐지만 갈수록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계속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 1944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브레튼 우즈 협정,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현제도 폐지. 그런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1944년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만든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구조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공평을 선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정확한 걸 요구하고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 시스템이 계속 쓰여지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기관들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써놨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 시스템은 강국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지만 특히 피해를 보는 곳들이 있죠. 개발도상국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이거는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탄소 배출이 낮은 국가들이 오히려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건들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항상 강자는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나마 잘 유지를 하지만 항상 피해를 보는 곳들은 약국, 힘이 없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는 소시민들. 결국 사람들은 불공정한 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가고 깨우치고 그런 집단 지형이 생겨서 결국 이 시대에 온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또 이 기사 하나 가지고 꽤 많은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 꽤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 한 분이 말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하락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XRP가 저항에 직면을 했다. 차트 분석 데이터인데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일반적인 하강 채널에서 좀 피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저항에 직면을 했다. 3월 말 0.58달러 고점에서 하락한 이후 꽤 긴 하락을 했다. 그나마 XRP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꽤 잘 버티고 있죠. 어쨌든 이 데이터를 쓴 분은 꽤 유명한 트레이더 크립토랜드라는 분인데 이분 또한 0.52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0.52달러 XRP 상승을 위한 세기둥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 있죠. 이분 또한 그 세기둥에 대한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피보나치 되돌림 0.786 역사적 XRP 상승을 이루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빨리 와야 되겠죠. 3번 터치를 했고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4번째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결국 XRP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의한 이야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겠죠. 미국의 지금 문제,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힘, 달러의 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지금 채무 한도 조정 협상이 한 번 더 결렬이 됐다고 제가 살짝 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고, 누가 그 금액을 결정하나요? 지금 달러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예를 들자면 요새 아파트 층간소음 굉장히 많죠. 아래층에서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계속 싸움을 한다. 물건을 던지고 있다. 피해를 보는 건 아래층 사람인데, 그리고 아래층에 사시는 분은 그냥 참고 있는데 정작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불이키는 부부가 계속해서 그냥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슬슬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탈달러화라는 거죠. 징그럽다, 지겹다, 더 이상 니네들 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자, 어쨌든 미국이 지금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6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냥 어떻게든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을 하면 줍줍하고 이대로 그냥 쭉 쏴버려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직사광선 피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좀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방법은 무분별한 영상 시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제 영상만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철학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영상만 선별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필터링이 되지 않은 인스턴트적 데이터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